자, 조용히 하시고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문학 해야지. 자, 내일은 엄매 수업할 거야. 6월 모평만 가져와. 5월이랑 뭐 그거 가져올 필요 없어. 그냥 6월 모평 이것만 가져와. 내일은. 그리고 내일 엄매 오늘 그 좀 이따가 선생님이 찬불 달 테니까 찬불 또 달어. 빨리빨리 달아줘. 그래야지 출석 때문에 그런 거니까 찬불 또 달아주시고. 자, 일단 우리가 이번에 그 독서 비문학을 갖다가 분석을 선생님이 월요일 날 분석은 안 했고 그냥 선생님이 월요일 날 수업을 하면서 그냥 처음으로 그냥 읽어봤는데 난이도가 어때? 꽤 어려웠어. 꽤 어려웠어. 꽤. 그래서 정답률 자체가 어때? 정답률 자체가 저기 뒤에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더라고. 응? 자, 그래서 어려웠던 만큼 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시간은 어때? 시간은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하나라도 어때? 제대로 풀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신의 약점 이런 거 선생님이 분명히 근데 시간을 갖다 어떻게 하라 그랬지? 시작 시간을 갖다 쓰라 그랬지. 상담 올 때 그게 필요해. 그래야지 선생님이 어때? 그 시간이나 그리고 정답률을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최소한의 선생님도 정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지. 그런 거 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약점 분석에서 앞으로 네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 구조를 갖다가 아직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실전에 가서 어때? 실전에서 이걸 갖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정말 충분한 이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지? 당연한 거지 뭐 그거. 자, 그래서 먼저 독서 지문이 있고, 그리고 독서 지문이랑 인문 제재, 제재별로 봤을 때는, 그리고 과학 제재, 경제 제재, 사회 제재 이렇게 네 지문이 나왔는데, 일단 독서 지문 정도는 우리가 어때? 무조건 다 맞춰줄 수 있어야 돼. 맞출 수 있어야 돼. 여기서 틀렸다? 1번 문제 틀린 애들이 꽤 있을 거야. 1번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는, 자,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독서 지문에서 내가 지금 1번 문제를 틀렸다? 그럼 1번 문제는 지문 구조거든. 이거 지문 구조, 즉 무엇을 파악하는 거야? 중심 화제를 갖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이거거든. 그래서 쌤이 기본으로 가르쳐준 일단 이 중심 화제에 대한, 중심 화제 파악에 대한 기본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애들은 1번 문제와 4번 문제를 갖다가 틀렸다는 얘기야. 4번 문제도 동일한 거야. 좀 이따 얘기할 거야 이거는. 자, 여하튼 간에 중심 화제를 갖다가 어떻게 제시하는가? 그럼 중심 화제는 뭐라 그랬지?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중심 화제는 무엇을 갖다가 중심 화제라고 한다 그랬지? 비문학 글의 종류를 설명문과 무엇으로 볼 수 있다? 논설문으로 볼 때, 자, 글의 처음 부분에 둘 다 3단 구성이야. 둘 다 3단 구성이지? 그럼 글의 처음 부분에서 뭘 제시하지? 설명문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을 소개하겠지. 설명 대상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다양한 설명 방법들을 활용해서, 자, 뭐가 나와? 그 다음부터는 이 설명 대상에 대한 특징을 제시하겠지. 당연하지? 설명 대상을 갖다 소개한 후에 다양한 설명 방법들을 활용해서 그 특징들을 갖다가 중간 부분에서는 설명한다는 얘기야. 그럼 논설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글쓴이의 주장을 다루는 논설문은 나오지 않아. 보통은 어떤 것들이 나온다고? 과학자나 철학자나 역사가들의 주장, 견해, 이론, 사상을 소개하는 거지. 장우영, 가방 내려. 견해, 이론, 사상을 갖다가 먼저 제시해야 하네. 제시한 후에 이 견해, 이론, 사상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다양한 설명 방법들을 활용해서
설명하는 거지, 그지? 근거를 갖다 획득하는 거지. 자, 그럼 이 앞에 나오는 얘를 갖다 뭐라고 한다? 얘를 갖다가 처음에 나오는 얘를 갖다 중심 화제라고 하는데, 이 중심 화제를 갖다가 어떻게 제시하는가, 제시 방법에 따라 지문 구조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자, 그 독서 지문 1번부터 3번 지문에 첫 문단에서 보면, 자, 이걸 갖다가 애들이 이제 함정에 빠진 거지. 글을 읽으려면 그랬거든. 글을 읽기 위해서는 자,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글을 읽기 위해서는 글자를 읽는 것과 글자 읽기, 그리고 추론, 또 뭐가 있다고? 요약 추론, 요약 등에 뭐가 있다고? 그럼 얘네를 포함해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읽기 기능이 되는 거지. 그래.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놓고 어떻게 써? 쉼표했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어휘력.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읽기 흥미나 동기와 동기. 뭐 이렇게 갔거든. 자, 그래 놓고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읽기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글 읽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글 읽는 능력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읽기에 필요한 이러한 요소를 갖다가 잘 갖추어야 돼, 갖추지 말아야 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문장을 읽을 때 너희들 쌤이 하나 팁을 주자면 이렇게 읽으면 돼.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에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쩌라고, 혹은 why, 이거야. 그럼 얘는 봐봐. 글을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지? 첫 번째 문장에서 글을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세 가지가 필요한 거지.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돼? 1, 2, 3이라고 했어야 돼. 얘네는 다 뭐라고?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야. 그럼 지문 구조로 얘를 갖다가 얘기하면 글 읽기를 위한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얘기지. 세 가지 요소, 이렇게 간 거지. 근데 이 첫 번째 요소에는 또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간 거야. 지문 구조가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첫 번째 문단만 읽었어도 지문 구조를 갖다가 파악을 했어야 되거든. 얘의 지문 구조는 뭐지? 요소란 말이 있으니까 분석이지. 그래. 그지? 자, 분석은 지문 구조 몇 번? 7번이지. 자, 1번이 뭐라고? 1번이 뭐라고? 구성석 얘기해봐. 아니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솔직히 지문구조 7가지를 갖다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는데 아직도 7개를 갖다가 암기하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쌤한테 오준석 한번 얘기해봐. 우리 남학생들이 문제야. 남학생들이 큰일 났어 이거. 첫 번째가 뭐라고? 개념 정의. 두 번째가 뭐라고? 견해 이론 사상. 세 번째가 뭐라고? 통시적 변화. 통시적 변화에는 과정도 있다 그랬지. 네 번째가 뭐라고? 비교 대조하는 거. 다섯 번째가 의문을 제시하면 답, 문제점 제시하면 해결책. 여섯 번째가 통념 혹은 견해를 제시한 후에 그것을 비판하는 글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분류분석. 그럼 분류분석은 선생님이 무조건 무슨 식 구성? 병렬식 구성을 취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럼 이것만 봤어도 너희들이 이것만 봤어도 일단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떤 병렬식 구조를 취하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했어야 돼, 하지 말았어야 돼? 분류분석은 상위 개념이 있으면 그 상위 개념에 대한 하위 요소들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1번 문제는 틀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야. 근데 1번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는 이 지문 구조 자체가 파악이
안 됐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1, 2, 3번은 무조건 맞췄어야지. 독서 지문에서 틀리면 어떡해? 응? 이거 이번에 서울에서 수업하면서도 아 진짜 열받더라고 솔직히. 어? 걔네는 2학년 때부터 계속 해왔던 애들인데 물론 2학년 때부터 해왔던 애들도 있고 중간에 2학년 때 그만뒀다가 중간에 3학년 때 다시 온 애도 있고 뭐 그런 애들 여러 하여튼 종류가 있지만 여하튼간에 그래도 2학년 때부터 꾸준히 했던 새끼는 꾸준히 했던 새끼 하나는 그래도 걔는 진짜 쉼 없이 꾸준히 했거든. 그랬더니 걔는 이번에 그래도 2등급 상 나왔더라. 2등급 상. 원래 걔가 한 5등급 6등급 나오는 애였거든. 응? 근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까불락대고 이런 애들은 어때? 그대로야 그냥. 달라지는 게 없는 거야. 근데 걔는 어때? 비누를 하는데 걔는 여하튼간에 걔는 어떻게 했다? 응? 지문구조 이런 것들은 다 해서 연습을 했어 나름대로 꾸준히.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인 거지. 그래서 문제 풀 때도 어때? 일단 발문 유형까지는 안 나와도 지문구조는 다 나온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는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이건 진짜 주는 문제거든. 딱 함정판 거잖아. 얘를 갖다가 요약 등의 읽기 기능 이거 함정판 거야. 그지? 읽기 기능에 얘네가 포함되는 거야? 아니지. 얘네는 대등하게 나열되는 거고. 그지? 얘네가 여기에 속하는 거지. 그래서 이 지문 구조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그만큼 중심 화제를 갖다 첫 번째 문단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어야 돼? 원투원이야 투애니원이야? 당연히 투애니원이지. 첫 번째 문단 짧고 두 번째 문단에 A로 묶어놨으니까 당연히 투애니원 아니야? 그러면서 두 번째 문단 첫 문장에서도 보면 이제 읽기 요소 딱 나왔잖아. 읽기 요소란 말 나오는 순간에 무조건 분석이잖아. 구조를 갖다가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게 뭐라고? 분석이야. 구조를 구성 요소로 나누는 게 뭐라고? 분석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지문 구조 잡아주면 첫 번째 지문 구조는 뭐라고? 개념을 정의하는 글들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개념을 정의하는 글들은 정의는 어떻게? 뭐뭐란 뭐뭐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뭐뭐를 뭐뭐라 한다의 구조로 가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어떤 개념어에 대한 뜻풀이를 하는 문장이라고. 뜻풀이를 제시한다고. 근데 이 뜻풀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 뜻풀이 내용 중에 또 개념어가 나와. 그럼 개념어의 개념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지문들. 이런 지문들이 어때? 어려운 지문이라고 했잖아. 이거 이번에 어떤 지문이었어? 과학 지문이 그랬어. 과학 지문.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을 정의하는 글들은 수능에서 100% 출제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100% 출제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라? 각각의 개념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라 그랬잖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이거 만약에 제대로 개념을 안 잡으면 개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지문들은 이 개념을 이해해야지 다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개념 자체를 잡지 않으면 당연히 다음 개념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 다음 개념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읽으러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 읽을 때 제대로 읽고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중심화제만 잘 파악해도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진다 그랬잖아 분명히. 근데 그걸 놓치니까 힘들어지는 거야. 두 번째는 견해이론 사상. 견해이론 사상은 당연히 뭐야?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지? 모든 근거들은 무엇을 뒷받침하는가? 얘를 뒷받침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얘한테로 귀결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 자체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래. 응? 그래서 얘네 둘은 비문학 지문 구조의 양대 산맥이라 그랬잖아. 무조건 출제가 돼 안 돼? 무조건 출제된다고.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런 다음 세 번째 통시적 변화. 통시적 변화는 당연히 뭐야? 중심 화제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 거야. 그럼 얘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온다는 얘기야. 시간을 알려주는 말들이 나온다. 여기에 이제 비슷한 게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 과정은 뭐다? 순서. 선생님이 얘기했지. 얘가 나오면 참 좋은 거야. 지문 구조 파악하기가 너무 쉬워. 이건 쉬운 지문일 때는 통시적 변화가 나와. 근데 어려운 지문일 때는 뭐가 나온다고?
과정이 나온다 그랬잖아.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이번에도 과정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경제 지문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경제 지문이야 과학 지문이야? 과학 지문에서 나왔지? 그지? 과학 지문에서 나왔지? 근데 이번에는 그럼 순서가 나올 때는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순서를 적으라 그랬잖아. 근데 얘는 어려웠던 게 조금 이따 하겠지만 어려웠던 게 뭐야? 순서 사이사이에 또 뭐도 있어? 끼어 들어오는 말들이 있어 없어? 읽어가다 보니까 또 순서를 잡아놨으면 그 순서 사이사이에 또 순서를 잡아야 돼. 얘는 어디에 속하고 얘는 어디에 순서에 속하는지를 또 잡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까다로워지는 거지 더. 무조건 순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 비교대조. 개념을 비교대조하거나 견해를 비교대조하거나. 얘네는 쉬워 어려워? 어려워. 쉬워 얘네는. 비교대조할 때는 하나만 파악하라 그랬잖아. A와 달리 B 그러니까 하나씩 따로따로 파악하라 그랬고, 통념 제시에 아이씨 왜 이러냐, 의문 제시에. 야 의문 제시하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정확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어때? 의문부터 파악을 해야 돼. 문제점 나오면 뭐? 해결책, 해결 방안. 근데 쌤이 얘네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는 둘 다 뭐라고? 1대1이야. 얘네가 중심 내용이니까 얘네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얘네부터 잡아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그럼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시험 볼 때 어때?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여섯 번째가 이제 뭐라고? 통념. 통념은 뭐야?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흔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럼 얘네는 무조건 어떻게? 비판받는 거야. 흔히 사람들은 배한철이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그럼 주장은 뭐야? 못생겼다니까. 못생겼다의 근거가 나오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리고 일곱 번째가 분류 분석. 분류 분석은, 분류는 종류 나누는 거고 분석은 뭐야? 구조를 구성 요소로 나눈다고. 구조를 구성 요소로 분석은. 과일의 종류 그럼 뭐야? 사과는 뭐야? 과일이잖아. 그게 분류야. 자동차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럼 자동차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나눠야 되겠지. 그럼 핸들이 자동차야? 아니라고. 핸들은 자동차라는 구조를 이루는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그럼 여기서도 읽기에는 글자 읽기, 그 읽기 기능과 어휘력, 읽기의 흥미, 동기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읽기 기능만이 읽기야? 얘네만이 읽기야? 아니라고. 읽기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등등이 더 있겠지, 그지? 하나라고. 그냥 하나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분석했잖아. 얘네는 근데 분석했으면 쌤이 지문 구조 잡기는 너무 쉽다 그랬어. 분류 분석하면 무조건 뭐라고? 병렬식이야, 병렬식. 상이어 하이어로 이렇게 나열된다고. 이것만 잡으면 된다고. 이거 잡으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 그럼 이것만 잡았으면 1번 문제 읽기 기능에 어휘력, 읽기 흥미, 동기 등이 있다? 읽기 기능에 이러한 것들이 있어? 아니지. 읽기 기능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얘네는 읽기 요소란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1번에서 함정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전혀 없는 거지. 응? 자, 그러면서 봐봐. 두 번째 문단 첫 문장에서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 그럼 얘는 이제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야? 세부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는 거잖아. 읽기 요소 세 가지를 제시한 후에 이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어휘력과 관계된 내용을 하는 거야. 어휘력 항상. 어휘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럼 중심 화제는 뭐야? 어휘력이야. 읽기 요소 중에 어휘력의 중요성, 어휘력과 읽기의 관계, 이거야. 첫 번째 문단은 그럼 뭐니? 이 중심 화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읽기 요소 중에 어휘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지. 얘는 설명 대상이 뭐라고? 전체적으로 어휘력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니까. 그럼 이런 첫 번째 문단의 역할을 갖다가 뭐라 그랬지? 도입 단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 도입 단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무조건 2NE1으로, 그리고 A라고 묶어놨으니까 2NE1으로 읽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보니까 어휘력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 기억, 니은 해놓으면 잡으라고. 일단 이것도 물어봤을 테니까. 그럼 기억이 뭐라고? 어휘력이 높은 애, 니은은 뭐라고? 야, 이 지문이 근데 너희들한테 완전 적합한 지문이지. 왜? 자, 이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진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어휘력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진대. 너무 쉽잖아. 그 다음 내용은. 그지? 그건 뭐하고 관련되지? 어휘력의 격차는, 이 격차는 읽기의 양이라고. 연습이야. 연습. 이게 읽기의 양. 얼마나 많이 그냥 무작정 읽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또 그지? 얼마나 많이 논리적 구조를 갖다가 파악하면서 읽어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 차이야. 근데 또 계속 얘기하는 게 어휘력이 높으면 점점 더 많이 읽지.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재미있지. 글 읽는 게. 근데 많이 읽을수록 또 어때? 새로운 어휘를 갖다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고, 이것이 다시 또 어떻게? 어휘력을 높이는 거지. 반대로 그랬으니까 안 읽는, 어휘력이 없는 애들은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읽어. 안 읽으니까 새로운 어휘가 늘어 안 늘어? 안 늘어. 그지? 그래서 나중에 결론, 나중에 커져버린 격차를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 지금 니네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연습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해야 하네? 논리적 구조 파악하는 연습을 안 하지. 하루에 최소 3지문 이상씩은 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해 안 해? 안 하지. 안 하니까 달라지는 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세 번째 문단에서 첫 문장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 이렇게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 잘 읽게 돼. 그래서 자, 그렇지 않은 독자와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데, 이를 갖다가 무엇을 통해서? 매튜 효과를 통해 설명하겠대. 그럼 당연히 뭐야?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어휘력과 관계해서 읽기 능력을 갖다 매튜 효과를 통해서 설명하겠다. 그럼 당연히 매튜 효과에 뭐가 나와야 돼? 그다음 생각을 해봐. 그 다음은 매튜 효과가 뭔데가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쌤이 얘기했잖아. 매튜 효과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내가 매튜 효과가 뭔지부터 설명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라고? 아니면 why를 생각하라니까. 읽을 때. 자, 그래서 매튜 효과가 나올 것이고, 네 번째 문단은 이제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지능의 차이에 따라 글 읽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나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얘가 어때? 긍정적 측면을 가져 안 가져? 가진다 이 얘기잖아.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 이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매튜 효과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매튜 효과가 가지는 한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지. 글의 흐름만 파악해도 내용이 다 파악이 되는 거야. 뭐라고? sorry. 4문단에서 나온 게 뭐라고? 매튜 효과에 그러나 글 읽는 능력을 매튜 효과만으로 설명하는 데는 뭐가 있어? 문제점 얘기했잖아. 그래놓고 5문단 봐봐. 그대로 가는 거잖아. 이거 쌤이 지금 이거 안 읽었어도 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어때? 여기서 뭐가 나왔을지를 예상했잖아. 문제점 나올 거다. 한계가 나올 거다. 잡히는 거잖아. 논리적 구조라니까. 쌤이 얘기했지. 6월 9월 수능은 그 논리적 구조를 갖다가 완벽하게 지킨다고. 사설하고 다르다고. 수능 특강하고 다르다고. 일반적인 3월 모평 이런 것들하고 다르다고. 논리적 구조를 엄청 잘 지킨다니까. 그대로 간 거잖아. 그럼 이 글의 논리적 구조는 분석했어. 그지? 여기까지 분석했지? 근데 읽기 능력과 관련해서 이것만 가지고 이걸 갖다 설명할 수 있는 효과가 뭐야? 매튜 효과. 근데 매튜 효과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튜 효과가 의미가 있어 없어? 얘기하면서 끝낸 거야. 그래. 그러니까 글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뉘는 거야? 두 부분이지. 여기까지가 읽기 요소에 대한 분석. 여기서부터는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거지. 읽기 능력을. 자, 여하튼간에 두 번째 문단까지 잘 읽었으면, 자,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했는데 A를 바탕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기억과 니은인데, 기억은 당연히 어떤 애들이야? 어휘력이 높은 애들이지? 거기 그래프가 나오면 쌤이 어떻게 그랬어? X축, Y축부터 보라고 그랬지. 무조건 X축, Y축부터 보라고. 그럼 Y축이 뭐야? 어휘력 수준이고, 그지? X축이 뭐야? 학년. 그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휘력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 격차가 어떻게? 기억과 니은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그 이유는 뭐라고? 읽기의 양이라고. 이게 키워드였잖아.
이게 키워드였잖아. 그럼 다음 몇 번이야? 당연히 5번이지. 얘는 웬만큼 다 풀었을까요? 얘는 왜? 그대로 제시해 줬거든. 지문에서 얘 그대로 제시해 줬거든. 그대로 설명해 줬다고. 똑같은 단어로 설명해 줬다고. 바꾸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3등급 애들이 지문의 어휘와 선지의 어휘가 일치하잖아? 그럼 그런 건 잘 찾아. 근데 그건 읽기 능력이 아니고 뭐라고? 글자 맞추기를 잘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갖다가 지문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을 갖다 조금씩 단어들만 바꿔도 어때? 어휘력이 떨어지니까 날아가는 거야. 3등급 애들이. 항상 쌤이 3등급을 기준으로 보라 그랬지? 3등급 점수, 3등급 컷 점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 시험지에서는. 요번에 3등급 컷이 엄매 같은 경우는 몇 점이야? 60점대야. 60점대면 엄청 어려웠던 시험이야. 응? 그렇게 이해하면 돼. 여하튼간에 그래도 얘는 이 세 문제는 다 맞춰야 돼, 맞추지 말아야 돼? 맞춰야 돼. 자, 여기까지 2번까지는 그냥 풀렸을 거고. 그럼 3번 문제가 이제 뭐니? 발문 용도 아까 안 나눴는데 일단 뭐 지문 구조부터 잡는 게 중요하니까. 보기의 관점이라고 그랬잖아. 보기의 관점에서 자, A를 이해하래. 매튜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대. 보기의 관점에서 매튜 효과만으로. 매튜 효과는 뭐야? 그럼 얘하고 관련되는 거지. 많이 하는 애는 점점 더 나아지고 많이 안 하는 애는 점점 더 떨어진다 이거겠지. 안 읽어도 매튜 효과에 대한 개념을 안 읽어도 얘를 갖다가 얘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매튜 효과는 뭐라고? 어휘력이 좋은 애일수록 읽기의 양이 많아서 더 잘 읽을 거고 어휘력이 약한 애들은 더 안 읽어서 더 읽기 능력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다. 그게 매튜 효과겠지. 근데 이 매튜 효과만으로 설명할 수 없대. 보기의 관점에서. 그럼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뒷받침하래. 그럼 보기의 관점이 중요한 거잖아. 매튜 효과의 문제점을 갖다가 보기의 관점을 통해서 지적한 거라니까. 그럼 보기의 관점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이거 보기 몇 번 유형이야? 3번 유형이지. 발문 유형으로 보면. 그럼 보기만 읽었을 때 자, 키워드가 뭐니? 공동체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가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언어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답 몇 번이야? 4번이지. 볼 필요 없지 이것도. 이건 너무 쉬웠던 거지. 이 3번 문제, 내가 3번 문제가 안 풀린다? 야, 이건 정말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열심히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1번 문제 틀린 애들이 꽤 있을 거다라는 거. 1번 문제 틀린 애들은 잘 기억해. 문제점이 뭐였다? 지문 구조였다. 문제점이 뭐였다? 지문 구조였다. 이것만 잘 기억해. 그래서 모든 글들은 무엇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지문의 논리적 구조부터 파악을 하고 읽어 들어가야 된다. 이 지문 구조가 파악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내가 글을 읽어갈 것인지에 대한 모든 전략이 수립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 기본적인 단계를 무시하니까 제대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기본은 갖추지 않고 문제만 풀려고 하면 당연히 어때? 엇박자가 나게 돼 있는 거야. 실력 향상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모든 글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논리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인문 제재는 조금 따고 좀 기니까 그 다음 지문으로 바로 가볼게. 과학 제재부터 먼저 할게. 아까 왜? 뭐가 중요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선생님이 볼 때 10번, 11번은 전략적으로 10번, 11번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어? 그래, 12번, 13번은 틀릴 수 있어. 특히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찾아서 윗글에 들어가서 윗글의 내용을 또 선지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야, 이런 것들. 그래, 이해한다니까. 13번 문제 이해한다니까. 하지만 10번, 11번은 쉽게 풀어낼 수가 있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지문 구조에 대한 이해만 있었어도. 자, 그럼 얘는 몇 개의 문단이야? 5개. 자, 5개인데 뭐 중간에 짧은 것도 있고 그러네. 자, 일단 10번 문제가 뭐야? 일치 불일치. 자, 근데 일치 불일치 중에 뭐라고?
불일치니까 이걸 올폰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 발문 유형을 갖다가 나는 구분하지 못한다. 없지? 문제가 뭐야? 발문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잖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윗글의 내용과 선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 찾으란 얘기야. 그럼 5개의 선지 중에 일치하는 게 몇 개야? 4개지. 그럼 다 맞다고 생각하고 얘네가 얘기하는 게 뭐야 지금? 뭐 혈전, 혈액과 관련된 거지 그래. 혈액과 관련된 내용이겠네. 자, 그러면서 11번 문제는 뭐라고? 칼슘의 역설 그랬네. 역설은 뭐야? 논리적 모순이란 얘기지. 서로 상반되는 게 동시에 나오는 거야. 역설적 의미 그러면 표면적 의미와 숨어있는 이면적 의미가 서로 반대된다는 얘기야. 그럼 칼슘이 어때? 칼슘이 A라는 기능과 B라는 기능이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야. 역설의 의미는. 자, 여하튼간에 칼슘의 역설. 그래서 11번 문제는 몇 번째 문단 봐야 돼? 그럼 칼슘의 역설은 4번째 문단 보면 되겠지? 4번째 문단. 이런 문제를 갖다 뭐라고 한다고? 읽어야 될 부분을 정해주는 거잖아. 읽어야 될 부분을 정해주는 문제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PF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다음 12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그럼 기억과 니은은 몇 번째 문단에 나와? 3번째 문단. 얘도 PF. 읽어야 될 부분 정해줬고, 이제 13번이 뭐야? 보기야. 보기 제시했잖아. 보기 제시했는데 얘는 봐봐. 선지를 봐야 돼, 보기를 봐야 돼. 윗글에서 찾을 내용이 선지에 나오니 보기에 나오니? 보기에 나오는 거지 지금. 그지?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래. 자, 일단 거기다 밑줄 쳐.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치료. 거기다 일단 밑줄 쳐. 그럼 윗글에서 뭐가 나왔을까? 혈전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란 얘기지. 그럼 혈전을 유발하는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트롬빈, 그지?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다. 피브리노겐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한다. 헤파린 뭐 이런 말. 헤파린은 근데 뭐다?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지. 트롬빈 이런 말도 나왔지. 그럼 여기 나오는 트롬빈이라든지 비타민 K라든지 피브리노겐, 피브린, 뭐 비타민 K 단백질, 트롬빈 이런 말들이 윗글에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지. 얘네가 근데 뭐하고 관련되는 거야? 혈전과 관련되는 애들이겠지. 용어들 나온 거잖아. 그럼 얘는 보기에서 내가 찾아야 될 내용들이 어때? 보기에 다 있어 없어? 윗글에서 찾아야 될 내용들이 보기에 다 있는 거니까 1-1인 거야. 그래. 보기 유형 중에. 자, 뭐 이건 몰라도 돼. 발문 유형은 몰라도 돼. 그래, 발문 유형은 쌤이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솔직히. 풀 수 있는 것들만 풀어내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논지전개라든지 주제찾기라든지 혹은 보기 3번 이런 것들만 해도 돼. 나머지는 어차피 읽어야 될지 말아야 돼. 읽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쌤이 계속 비문학 수업하면서 계속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지문구조 잡으라고. 논리적 구조 파악하라고. 그 논리적 구조 잘 파악하면 발문 유형 나누고 지랄할 필요도 없이 어때? 그냥 순서대로 풀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나는 순서대로 풀게 되겠지. 읽어가는 순서대로 당연히. 응? 자, 그래서 일단 지문 구조를 잡아야 돼, 잡지 말아야 돼? 잡아야 되겠지. 그래, 지문 구조 잡아야 돼.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자, 이건 원투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문장. 혈액은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 혈액의 기능 역할. 혈액의 기능이 몇 가지가 있어? 2가지. 그럼 너희들은 2라고 적어 놓으면 되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1은 뭐야? 필요한 물질 공급 하고 and. 두 번째 뭐야? 노폐물 제거. 그러니까 혈액이 어때? 잘 공급이 돼야 될까? 되지 말아야 될까? 잘 공급돼야 되겠지. 그래, 당연하지. 혈액이 공급되는 게 멈추면 뒤지는 거지. 뇌로 피가 안 가면 뒤지는 거야. 뇌가 가장 약하잖아. 한 5분? 뇌 산소를 갖다 운반하는 게 뭐야? 혈액이잖아. 응? 자, 그래서 두 번째 제거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혈액은 이런 기능 한다? 이런 기능 한다?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혈관벽이 손상되잖아? 근데 혈관벽이 어떻게 된다? 혈관벽 손상이래. 근데 혈관벽 손상되잖아? 혈관벽이 손상되면 어떻게 된대? 출혈이 생기지? 그럼 손상 부위에 혈액이 어떻게 돼? 응고돼서 혈액 손실을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막아야 돼. 왜? 왜? 아이씨, 앞에서 얘기한 게 뭐야?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노폐물 제거하는 게 혈액이니까 그거 안 하면 뒤진다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혈관벽이 손상됐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혈액이 응고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혈액이 응고돼서 혈관 손실을 막아야 돼, 막지 말아야 돼? 막아야 된다고. 자, 그래놓고 세 번째 문장, 이 세 번째 문장이 중요한 거잖아, 결국은. 얘까지는 요약 정리할 필요도 없었어. 그냥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세 번째 문장에서 이제 어떤 말이 나와? 어떤 말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이걸 갖다가 잘 파악을 했어야 돼. 혈액 응고는 이렇게 가잖아. 혈액 응고는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오니? 얘가 얘기하고 싶은 혈액 응고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제시하는 거잖아. 혈액 응고는 서술어가 뭐야? 현상이다 그랬잖아. 혈액 응고는 뭐뭐라는 현상이다 이거야. 그럼 혈액 응고에 뭐가 나온 거야? 개념 정의라고. 자, 지문구조 몇 번? 1번. 뭐뭐는 뭐뭐다. 개념 정의라고. 그럼 혈액 응고의 개념을 정의하잖아. 개념 정의. 개념 정의. 그럼 쌤이 어떻게 알았어? 멈춰서 일단 혈액 응고의 뜻풀이를 일단 잡아야 돼, 잡지 말아야 돼? 잡으라고. 내용 이해하라고. 아니, 내용을 갖다가 완벽하게 이게 무슨 내용이다 이걸 갖다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 최대한 어때? 아, 뭐구나 뭐구나 정도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이 단어의 뜻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된다고. 어떤 현상인데? 어떤 현상? 어떤 현상인데? 자, 여기까지는 혈액은 이런 기능한다? 그럼 어쩌라고? 야, 손상되면 뒤져 병신아. 그래서 혈액 응고가 필요해. 그래서 어쩌라고? 혈액 응고가 뭔데? 그래서 그게 뭔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혈액 응고는 뭐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혈액 응고는 뭐다? 그랬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1, 2, 3 문장 중에 가장 힘센 문장이 뭐가 나온 거야? 세 번째 문장이 나온 거야. 그럼 여기서 일단 혈액 응고에 대한 개념의 뜻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안 되면 옆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적으라고. 다 적으란 얘기가 아니잖아. 중요한 것만 적으라고. 자, 그래서 뭐야? 혈액 응고는 섬유소 단백질인 피부린이 뭐야? 아, 일단 피부린이란 말이 나오네. 피부린은 뭐라고? 섬유소 단백질이래. 자, 근데 얘네가 모여서 형성된대. 그럼 이건 뭐야? 과정이네. 그래. 피부린이 모여서 자, 뭐가 형성이 돼? 섬유소 그물이 형성돼. 섬유소 그물들이 만들어져.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그물이 혈소판이 응집되어 있는, 자, 혈소판 뭐하고 만나? 마개. 혈소판이 응집되어 있는 애들이야. 얘네하고 만나서 어떻게 된대? 뭉쳐진대. 플러스 된대. 뭉쳐진대. 피부린들이 모여서 뭘 만들고? 섬유소 그물을 만들고, 얘네가 혈소판이 응집되어 있는 혈소판 마개와 뭉쳐진대. 뭉쳐지면 이제 어떻게 되지? 혈병이라는 덩어리를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드는 현상. 그럼 혈병이 뭐야? 혈액의 덩어리, 혈액이 응고된 거네. 오케이? 그럼 얘는 결국 무엇의 개념이니? 혈액 응고의 개념이야, 혈병의 개념이야? 혈병의 개념이야. 그래. 응? 혈병? 빅뱅도 아니고 혈병? 혈병은 뭐다? 혈액이 응고된 덩어리다, 이 얘기야. 그럼 혈액이 응고된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그럼 이제 세 개의 문장 하면 혈병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야? 혈관벽이 손상됐을 때 혈관의 손실을
막아내겠지. 댐처럼. 혈관벽 밖으로 나가는 걸 댐처럼 막는 거지 이제. 그지? 그래서 혈액의 기능을 갖다가 원활히 수행하도록 도울까 돕지 않을까? 돕는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놓고 네 번째 문장. 이제 네 번째 문장도 잘 봐야 돼. 자,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난대. 그럼 얘 지금까지는 뭐였어? 혈관 벽이 손상됐을 때야. 그럼 이걸 잘 이해해야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 벽 여기서 이제 손상이 일어났어. 그럼 여기로 피가 빠져나가 안 나가? 피가 빠져나가는 걸 여기서 막아 안 막어? 막는 거지. 근데 혈액 내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렇게 혈액이 응고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 혈관벽이 손상되지? 혈관벽이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액 응고는 혈관 속에서도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그럼 혈관 속에서 일어나는 혈액 응고를 갖다 이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똑같은 말이잖아. 혈전. 그럼 둘의 차이. 이 둘의 차이는 뭐야? 둘 다 혈액의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위치지. 그래. 위치의 차이. 이것도 뭐니? 이게 봐봐. 얘 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개념이 나온 거야? 얘 개념이 나온 거야. 그래. 개념이 개념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잖아. 그럼 각각의 개념어를 잘 이해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된다고. 그래.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 개념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멈춰서 정리하고 넘어가라. 그럼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왔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좀 빨라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물질이 있어요. 자, 이 물질은 당연히 뭐야? 혈액 내에 혈전이 쌓이는 것이 이제. 혈전이 쌓여 동맥 내벽이 두꺼워져. 동맥 내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잖아. 쌓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두꺼워지잖아. 자, 두꺼워지는 게 뭐야? 그렇지. 이물질. 띄어쓰기 안 했으니까 이물질. 다른 물질들이 쌓여 동맥 내벽이 어때? 두꺼워지지? 그럼 동맥 경화가 일어나?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지? 동맥 경화가 일어났어? 그럼 그 부위에 이제 어떻게 뭐가 침착하니? 혈전이 얘가 혈액의 덩어리가 붙는 거야. 침착이라고 그랬지? 그지? 침착의 뜻은 뭐야? 침범해서 붙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물질에 얘가 붙어 안 붙어? 붙어. 그럼 당연히 이제 여기에 뭐가 이물질이 좀 있었어. 그래서 동맥 경화가 일어나잖아. 피의 흐름이 어떻게? 좀 느려지겠지? 느려지면 어때? 혈액의 덩어리 혈전이 여기 또 붙어 안 붙어? 붙는 거야 아마. 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혈류 감소 등이 일어나 혈관 질환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물질에 의해서 혈전이 또 거기다 침착하면 혈관 질환이. 여하튼간에 혈전이 만들어지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지. 그래. 그지? 자, 이러한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자 이제 중요한 게 뭐야?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비타민 K가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그럼 너희들이 지금부터 파악할 거 뭐야? 비타민 K의 역할이지. 여기까지 보면 혈액 응고, 혈병의 개념을 바탕으로 혈전의 개념을 설명한 후 이것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과 관련 깊은 게 이건 해결책 아니야. 여기서 비타민 K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어? 혈액의 응고 및 원활한 순환에 혈액의 응고에도 얘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원활한 순환에도 역할을 하는 거야. 혈액이 응고되면 혈전을 형성하는 거야. 문제를 더 키우는 거야. 둘 다의 얘가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여하튼간에 비타민 K의 역할 이렇게 간 거지.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걸 파악하는 거야. 그럼 중심 화제는 뭐니? 비타민 K의 역할이야. 혈병, 혈전, 특히 혈전과 관련해서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야. 니들이 지금부터 초점 맞추고 파악해야 될 내용은 뭐라고? 비타민 K의 역할이야. 그런데 두 번째 문단 첫 문장에서 바로 어떤 말이 나와?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 1차적으로 혈액 응고를 돕는데 혈액 응고를 돕게 되면
혈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겠네 얘가. 혈전을 만들어내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뭐 설명이 됐고, 세 번째 문단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된 애가 뭐야 이제? 비타민 K의 종류가 나온 거지. 비타민 K에는 K1과 K2가 있다. 얘는 식물, 얘는 동물. 이렇게 간 거지. 그래 놓고 네 번째 문단,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는데, 자, 이게 뭐하고도 관련 있어? 칼슘. 이 비타민 K가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된대. 그럼 여기까지는 당연히 뭐야? 이 비타민 K가 어떻게? 혈액 응고를 돕는 거지. 근데 칼슘의 역설이 나왔어. 혈액의 응고와 관련해서.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그럼 칼슘의 역설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설은 뭐라고? 하나가 반대의 기능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비타민 K가 여기서는 혈액을 응고하지만 여기서는 어때? 혈액 순환을 돕는. 그게 첫 번째 문단 마지막에 나왔어 안 나왔어? 혈액의 응고 및 혈액의 순환 이렇게 나왔잖아. 중심하지 잘 잡았잖아. 끝난 거야. 비타민 K가 혈액의 응고 및 혈액의 무엇의 순환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야. 둘 다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뭐야? 여기까지는 응고와 관련되는 거고, 4, 5문단은 뭐야? 순환과 관련되는 거야. 그래. 이해됐어? 끝난 거라니까 지문구조. 이게 잡혀야 된다고. 이게 잡혀야 된다고. 자, 근데 얘는 이제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겠지. 일단 여기까지 읽었으면, 자, 일치 불일치 1번 선지. 혈전이 형성됐어. 혈전은 뭐야? 혈관 내야. 혈전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혈관 속에 뭐가 쌓였어? 이물질이 쌓였지. 이물질이 쌓여서 혈전이 거기에 어떻게 했어? 혈액의 덩어리가 침착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섬유소 그물이 뭉쳐. 섬유소 그물은 어디에 나온 거야? 혈관 벽이야. 섬유소 그물이 뭉쳐 혈액 손실을 막는 거야? 얘는 혈액 손실을 막는 역할에 아니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풀렸어야 돼. 10번 문제는 무조건 몇 번? 그냥 보자마자 1번 선지 풀렸고, 얘는 틀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혈관 벽이 손상됐을 때와 혈관 속에서 혈액이 응고되는 두 가지야. 두 가지. 교묘하게 어때? 혈관 속을 여기다가 연결시킨 거지. 그치? 쌤이 얘기했지. 비교 대조하는 거야. 비교 대조할 때 어떻게 한다고? A의 기능을 B에다가, B를 갖다가 A에다가, A, B의 공통점을 차이점인 것처럼, 차이점을 공통점인 것처럼 얘기한다 그랬잖아. 얘는 당연히 뭐야? 혈관 속의 내용을 갖다가 어디에 연결시킨 거야? 얘를 갖다가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B의 기능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A에다가, B의 특징을 A에다가 연결시킨 거야. 그래. 무조건 비교 대조할 때는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첫 번째 문단에서도 얘와 얘를 갖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0번 문제는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게 쌤이 뭐 이걸 맞춰라 틀려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라고. 이 지문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라고. 첫 번째 문단의 지문 구조는 뭐였다? 혈전이 혈병과 혈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그래. 혈병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또 다른 개념이 뭐가 나왔어? 또 다른 개념인 혈전이 나왔잖아. 그럼 둘 다 일단 공통점 뭐야? 혈액의 응고, 혈액이 응고된 덩어리야. 혈액의 덩어리인데 차이점 뭐야? 어디에 위치해서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혈관벽이 손상됐을 때는 혈액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반면, 혈관 속에서 혈액의 덩어리가 응고돼서 혈액의 덩어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래. 차이점이잖아.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라고. 핵심은 뭐라고? 논리적 구조에 대한 이해라고. 개념과
얘를 갖다가 왜 다른 개념으로 또 설명했을까?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지. 왜 혈병을 갖다 또 혈전이라고 했지? 왜 다른 말로 썼지? 뭔가 다르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혹은 why? 왜 두 가지로 나눴지? 두 가지로 나눴으면 당연히 뭐야? 비교 대조라고. 명심하라고 이거. 자, 그럼 11번 문제는 당연히 안 풀리고 12번 문제 기억 니은은 세 번째 문단에 있으니까 안 풀릴 거고, 아 트롬빈 이런 말들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한 거야? 두 번째 문단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쌤이 얘기했지, 4개의 문단이 있을 때 과학 지문 이럴 때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 그랬지. 그지? 원래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보통 보면 두 번째 문단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얘도 어느 정도 좀 길이는 있어 없어? 다른 애들보다는 길잖아. 세 번째 문단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길고, 네 번째 문단에 비해서도 길고, 다섯 번째 문단에 대해서도 길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문단을 잘 읽어야 될까, 잘 읽지 말아야 될까? 근데 읽어가면서 이거 파악되면 돼. 읽어가면서 봐봐. 이제 봐봐.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혈액의 응고를 돕는다, 돕지 않는다? 돕는다. 이렇게 갔어. 그리고 두 번째 문장,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대.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그냥 비타민 K는 뭐라고? 혈액이 응고되도록 돕는 거지. 비타민 K를 뺐더니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고. 똑같은 말이야. 그 말을 복잡하게 해서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의 경우 지방에 놓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그럼 어떤 물질이 뭘까? 비타민 K라는 얘기야.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 근데 첫 번째 문장에 분명히 혈액 응고를 돕는 게 비타민 K라 그랬잖아. 그럼 그 어떤 물질은 당연히 뭐야? 비타민 K겠지. 비타민 K가 빠졌더니 혈액이 응고가 돼 안 돼? 늦게 된다는 얘기야. 지연된다는 얘기야. 혈액 응고가 지연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네를 갖다 뭐라고 불렀다고? 비타민 K라고 한 거야. 그래. 그래서 세 번째,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야,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구성된, 단백질로 이루어졌어.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있어. 원인이 되는 요소들이야. 인자는 원인이 되는 요소들. 혈액 응고와 관련해서, 그지? 혈액 응고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로 구성된 여러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들이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얘네가 어떻게 돼? 이제 키워드는 뭐야? 연쇄 반응이야. 그래, 연쇄. 어휘력과 관련되잖아. 연쇄법. 자, 문학에서 연쇄법이 뭐라 그랬어, 쌤이? 연쇄법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연쇄법.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지. 연쇄작용 그러면 얘가 있고 얘로 인해서 그 다음 작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 반응이 나타나고 그 반응으로 인해서 또 다음 작용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연쇄 반응만 봐도, 너희들은 무조건 연쇄 반응이라는 이 말만 봐도, 자, 여기서부터는 어떤 설명 방법이다? 어떤 설명 방법? 과정이란 얘기야. 과정. 순서지, 순서. 지금부터는 뭐라고? 순서라고. 순서. 지금부터는 뭐라고? 순서라고. 혈액 응고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가 이거야. 혈액 응고의 뭐라고? 과정. 순서. 자, 그럼 순서 나오면 어떻게 그랬어, 쌤? 한번 읽고 안 된다 그랬잖아, 쌤. 그리고 순서 물어보면 당연히 문제화 된다 안 된다? 과정의 설명 방법을 활용한다? 무조건 순서 물어본다 그랬잖아. 무조건 물어본다 그랬잖아. 100% 물어본다 그랬잖아. 그럼 순서 잡아야지. 이것만 잡아도, 두 번째 문단만 잡아도 일단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순서는 일단 적으면 되잖아.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먼저 나온 말이 뭐야? 우선 그랬네. 우선 처음에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된 이유. 자, 혈액 응고인자들. 인자들은 뭘로 만들어졌지? 아까 단백질로 만들어졌지? 얘네가 먼저 어떻게 돼야 돼? 활성화돼야 돼. 활성화돼. 뭐 여기까지는 그냥. 아니면 정 안 되면 거기다가 밑줄 긋고 1 이렇게 적어 놓든지. 기억, 니은, 디귿 순서대로 적든지. 응? 자, 여하튼간에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자, 뭐가 활성화되니? 그럼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 프로트롬빈 활성화.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잖아. 활성화되면 이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서 이제 뭘로 바뀌어? 트롬빈으로 전환되지.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트롬빈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니? 혈액에 녹아 있는 피부리 노겐을. 자,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어떤 역할? 피부리 노겐을 얘가 이제 피부린으로 바꿔 안 바꿔? 바꾼다고. 여기서 이렇게. 자, 근데 비타민 K는 여기서 이제 비타민 K가 나오잖아. 비타민 K가 중요하잖아. 그지? 비타민 K가 자, 중요한 역할을 해야 안 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혈액 응고를 돕는다고. 혈액 응고의 순서잖아. 그럼 이제부터 어때? 혈액 응고의 순서에서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자, 그래서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 세포에서 합성될 때 혈액 응고인자들이 일단 어디에서 얘네는 이거 봐봐, 이제 순서를 갖다 이제 막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힘든 거야. 혈액 응고인자들이 간 세포에서 어떻게 된다고? 합성되는 거 아니야? 활성화야, 합성이야? 합성이잖아. 합성될 때 얘네의 활성화, 얘네가 활성화가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돼야 되겠지. 요때 뭐 관여하는 게 뭐라고? 혈액 응고인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요때 관여하는 게 비타민 K지. 활성화에 관여한대. 요때 요 활성화 시키는 데 관여한대. 그럼 비타민 K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때?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활성화 돼야지 어때? 혈액 응고인자들이 활성화되잖아. 그래야지 어때? 순서대로 갈 거 아니야. 이해돼? 합성될 때 활성화와 관계. 그럼 여기 사실은 요 위였네, 그지? 이렇게 순서로 가네. 여하튼간에 요 단계에서 누가 개입한다고? 비타민 K가 관여하는가? 자, 그러면서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근데 이 활성화되는 건 이거 활성화잖아 이제. 그지? 활성화는 무엇과? 칼슘 이온과 결합. 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하고 결합해야 된다고?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야. 칼슘 이온하고 결합해야 돼. 얘네는 혈액 응고인자들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 아까 단백질로 구성됐다 그랬어.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근데 얘네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뭐가 필요한가? 여기 또 역 같은 요게 뭐가 필요해? 카르복실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카르복실화. 이렇게 간대. 카르복실화. 순서 잘 잡아야 돼. 얘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잘 잡아야 돼. 자, 카르복실화는 뭐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실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거래. 카르복실화의 개념은 뭐라고? 단백질을 구성하는 애가 뭐야? 아미노산이거든. 그럼 혈액 응고인자들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아까 단백질로. 그럼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애들이 뭐라고? 아미노산인데 그 아미노산 중에 뭐가 있다? 글루탐산이 있어. 근데 그 글루탐산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탐산이 이게 좀 헷갈리지? 어쩌고 저쩌고로 바뀌어. 그지? 이처럼 비타민 K가 어디에서 카르복실화 되어야, 비타민 K에 의해서 어떻게 카르복실화 되어야지만 혈액 응고인자들이 어떻게 돼? 활성화가 돼, 안 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들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혈액 응고 인자들 중에 단백질로 구성된 인자들 중에 표적 단백질이 있을 거야. 그 단백질을 갖다가 뭐라 그래? 얘가 필요한 애라는 얘기지. 비타민 K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돼? 활성화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자, 정리하자면 조금 어려운데 순서를 갖다가 자, 봐봐. 간세포와 합성을 해.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혈액 응고 인자들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단백질하고 어떻게 간세포가 합성이 돼야 돼. 합성이 돼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돼?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는데 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뭐도 필요해? 칼슘 이온하고 결합이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돼야 돼. 이해돼? 그 칼슘 이온하고 결합될 때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뭐라고? 카르복실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비타민 K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단백질로 이루어진 애들이 비타민 K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카르복실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카르복실화가 이루어져서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지. 그런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그런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지. 정리됐니? 여기까지 읽었으면 자 13번 문제 이제 보자. 와 1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롬빈이란 말 나왔지? 그지? 자 1번 가,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한대. 그럼 혈액 응고를 막는 거지. 그지? 근데 1번 선지 뭐라고 나와있어? 지나친 투여. 와파린 지나친 투여하면 혈관의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대? 몰라. 혈관의 석회화라는 말을 모르잖아 지금. 냅두라고 그럼. 냅두라고. 자 2번. 자 나는 플라스미노겐인데 활성제 피브리노겐. 피브리노겐은 여기 있지? 그지? 트롬빈이 어때? 피브리노겐을 갖다가 뭘로 바꿔주는 거야? 피브린으로 바꿔주는 거야. 피브리노겐에는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 자체를 갖다 어떻게 해버려? 분해해버려. 야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 했어? 혈액 응고 과정이지. 이렇게 됐을 때 혈액이 응고되는 거지. 최종적인 결론은 뭐야? 혈액 응고야. 근데 어떤 약품이 플라스미노겐이 얘를 갖다 어떻게 해? 분해해버려. 그럼 혈액이 응고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 그래서 이미 뭉쳐있던 혈전을 풀어지도록 하는 거. 맞아 틀려? 혈액이 응고된 거잖아. 피브린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혈액이 응고된 거야. 그럼 응고된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풀어버리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2번은 맞아 틀려? 맞는 거지. 자 3번 다는 헤파린인데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은 카르복실화에 필요한 거지. 그지? 그지? 자 의존성 단백질 비타민 K가 있어야지만 되는 혈액 응고인자들 중에 혈액 응고인자는 아까 단백질이라고 그랬어. 단백질로 구성됐는데 비타민 K가 있어야지만 어때? 활성화되는 단백질들이 있었다 그랬지? 카르복실화 되는 애들이 있었다 그랬지? 글루탐산에서 이렇게 바뀌는 애가 있었다 그랬지? 그런 단백질을 갖다가 뭐라 그래?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 안 한대. 작용 안 한대. 그럼 작용 안 한다는 얘기는 카르복실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카르복실화를 갖다 이루어내는가 이루어내지 않는가?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단백질 중에서 어때? 활성화가 가는 표적 단백질을 갖다 뭐라 그래?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그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어때? 작용하지 않는 단백질이라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트롬빈의 작용을 이 작용을 갖다 어떻게 한다고? 응고하게 되는 작용을 억제한다. 그럼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갖다가 억제하는 거야? 관계 있어 없어? 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관계 없는 거라니까. 카르복실화와 관계가 있어 없어? 없는 애라니까. 카르복실화가 되는 게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니까. 비타민 K에 의해서. 그럼 다음 몇 번이야? 3번이지. 그래요. 요 순서하고 요 과정 중간에 끼어드는 것들을 잘 파악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여하튼간에 이 문제는 그럼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너희들이 이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파악해야 될 거 뭐야? 이게 수능에 나온다는 얘기지. 수능에 어떻게 나올 수 있다? 순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순서가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뭐가 끼어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논리적 흐름을 갖다가 너희들이 어떻게 해? 적으면서 가라는 얘기야. 핵심은
여기서 핵심 뭐라고? 적으면서 가라. 읽을 때, 처음 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적어라. 누누이 얘기하잖아. 적어라. 과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라? 적어라. 누누이 얘기했는데 적은 애가 없어. 아까 그래도 누가 한 명 있었는데? 적은 애? 수연이가 적었었나?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는 안 적었잖아. 상세하게 이렇게 적었다고 다? 여기서 K까지? 진짜? 자, 여하튼간에 그럼 13번에 틀렸어. 시간이 없었어. 자, 그럼 이제 봐봐. 이제 비타민 K는 이제 그럼 내용이 어떻게 이제 두 번째 문단까지 읽었으니까 내용이 세 번째 문단부터는 달라지는 거야. 이제 칼슘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칼슘의 역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동물 세포에 합성되는 게 비타민 K1이고, 그지? 식물에 합성되는 게 비타민 K1이고, 동물에 합성되는 게 뭐라고? K2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혈관 건강 관련해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됐는데 이는 칼슘의 역설이래.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긴대.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 섭취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칼슘의 농도는 높아지지만 골밀도 자체는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져. 그냥 혈관벽에 칼슘염이 침착돼. 그래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돼서 오히려 어때? 동맥, 경화 및 혈관 질환을 발생시킨다, 발생시키지 않는다? 발생시켜. 근데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 세포 등에서 생성되는 MGI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 단백질이 근데 뭐래 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래. 그럼 혈관의 석회화를 막는 게 뭐라고? 혈관의 석회화를 억제하는 단백질이 뭐라고?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래. 카르복실화하는 비타민 K래.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잖아? 그럼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대. 결국은 뭐야? 얘가 혈액의 응고, 혈전을 만들어내는 애이기도 하지만 봐 그대로 나왔잖아. 오히려 또 어떻게? 혈관을 막는 혈관 석회화를 갖다 또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 얘기야. 혈액을 응고시켜서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도와서 혈전을 갖다가 어떻게? 여기 이물질에다가 혈전을 침착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오히려 또 어때? 혈관 석회화를 막는 칼슘 처먹잖아? 골다공증, 선생님 허리 아파. 골다공증, 골이 뼈가 비어 안 비어? 비어. 그래서 칼슘 보충제 먹어. 그럼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칼슘의 농도는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여기에 그래서 뭐가 쌓여? 칼슘이 쌓여. 그지? 그게 뭐야? 혈관의 석회화. 근데 이 혈관의 석회화를 방해하는 게 뭐야? 비타민 K라고 또. 그러니까 혈액의 응고를 돕지만 또 혈액의 응고 또 형고를 혈관 석회와 관련된 혈액의 응고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자, 그럼 11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하는 거야? 아니지, 그지? 자, 2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는 칼슘이 여전히 필요하지.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야? 2번이지. 자, 그럼 마지막 문단.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한대. 야, 그럼 순서가 뭐야? 비타민 K1과 K2가 어때?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그럼 활성화되기 전에 비타민 K가 있는 거잖아. 얘가 무엇을 활성화를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이 활성화, 여기와 관련된 활성화를 갖다 어떻게 유도하는 거지. 그럼 순서가 어때? 비타민 K가 먼저 있고 얘가 어떻게 한다고?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12번의 답은 이제 뭐야? 4번이 된 거지. 응? 표적 단백질 여기 이전이지. 활성화돼야 되겠지.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결국 이거는 순서였어. 전체적으로 다 순서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지문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좀 빨리 했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핵심은 이거다. 뭐다? 순서다, 순서. 지문 구조. 이것도 지문 구조잖아. 지문 구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과정. 과정 나오면 순서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다 순서 물어본 거야. 다 순서 물어본 거야. 순서 잡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 거야. 결론은. 이해됐니?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0번, 11번, 12번, 13번 문제는 결국 뭐냐면은 10번 문제는
개념에 대한 비교 대조를 이해했는가고, 11번 문제는 칼슘의 역설이 의미하는 바만 이해하면 되는 거였고, 12번, 13번 문제가 다 순서였다고. 12번, 13번 문제가 다 뭐야? 순서를 파악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이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시간이 없어. 그래서 쌤처럼 꼼꼼하게 순서를 다 잡을 수가 없어. 그럼 10번하고 11번은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도 시간이 없어도. 그리고 막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엄청 복잡해져. 이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13번, 14번이야? 12번, 13번이야? 그럼 과감하게 어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찍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두 개 틀린다고 해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야.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선생님이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지금 3등급 이하야, 내가. 그리고 이번에 비문학 독서에서 거의 다 날아갔어. 건드릴 시간도 없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자, 그럼 그건 뭐가 문제가 있다? 문학에서 혹은 언매에서, 합작에서 시간을 줄였다, 못 줄였다? 못 줄였다라는 얘기야. 일단 기본적으로 언매 문학을 갖다가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공부가 되면, 그러면 제대로 공부가 되면 당연히 또 시간도 어때? 언매 화작 혹은 문학을 푸는 시간이 줄어들까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서 시간을 줄여야 돼. 최대한 거기서 시간을 줄여서 독서 비문학한테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근데 내가 그 시간을 못 줄여, 언매나 화작 혹은 문학에서 시간을 못 줄여, 50분 60분 걸려, 60분 걸려.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18분밖에 없어. 60분 걸렸으면. 그럼 18분 만에 풀 수 있는 지문, 비문학 지문이 몇 개가 되냐고. 이게 이런 지문들 꼼꼼하게 이렇게 분석하면서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선생님도 안 된다고. 18분 있으면. 선생님이 너희들하고 다른 건, 이번에 선생님도 이 비문학 어려웠어. 처음에 하는데 애들하고 하는데, 야 선생님도 이거 틀렸을 것 같아. 나 13번 틀렸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나 솔직히. 왜? 순서 제대로 안 잡으면. 근데 나는 설명하면서 해야 되잖아. 처음 읽는데 설명하면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고 막 그랬지. 그럼 내가 읽으면서 뭐 집중해서 풀었으면 풀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틀렸다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한 두세 개는 틀릴 수 있어. 여기서 비문학 지문에서 무조건 다 맞춘다고 장담 못해. 선생님도 비문학은. 근데 선생님은 너희들하고 다른 게 뭐야? 비문학은 그렇다 치면 언매나 문학에서 어때? 굉장히 빠르게 푼다고. 니들하고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거기서 언매는 문법 지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답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어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들을 풀어내, 안 풀어내? 풀어내. 문학 17문제 그러면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한 20분도 안 걸려. 나는.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한 시간을 갖다가 어디에 줄 수 있게 된 거야? 비문학에 줄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비문학에 대한 배경 지식은 난 전혀, 나도 너희들하고 동일하다고. 비문학은 읽기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배경 지식 자체는 어때? 니들하고 다를 게 없어. 없어. 내가 혈전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의사도 아닌데, 생물쌤도 아닌데. 그럼 너희들도 뭘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니? 너희들의 강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니들이 잘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고. 근데 골고루 다 못해. 3등급 이하는 지금 그거란 얘기야. 내가 지금 점수가 60점 이하다. 골고루 못한다는 얘기야. 그럼 뭐부터 잡아야 돼? 비문학은 쌤이 얘기했지, 단기간에 이건 잡히는 게 아니야. 근데 문학은 어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수업했던 거 세 작품 다 적중했잖아. 수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나왔잖아. 그럼 여하튼간에 연계가 세 작품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현대시 2편, 그럼 한 작품은 연계된다. 고전시가 2편에 수필 하나, 그럼 한 작품은 연계된다. 소설들은 연계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부터 정리를 싹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지. 그래. 그 중에서도 고전시가, 그러면 선생님 뭐 하라 그랬어? 뭐 중심으로 하라 그랬어? 창기파란가 이런 거 하라 그랬어? 뭐 중심으로 하라 그랬어? 시조, 가사 중심으로 정리하라 그랬잖아.
그럼 시조 가사 몇 개 안 돼. 몇 개 안 돼. 그렇게 따지면. 아니 이번에 자도사 나왔으니까 자도사 제끼고, 뭐 3월 모평에 나왔던 그 작품들 제끼고, 4월 모평에 나왔던 거 제끼고, 앞으로 또 7월 모평에 나올 작품, 9월 모평에 나올 작품 제끼고, 10월 모평에 나올 작품 제끼고. 그럼 그렇게 제끼면 실질적으로 나올 만한 작품들이 어때? 몇 작품 없다고. 그럼 그거라도 최대한 어떻게 공부를 해놔야 돼, 해놓지 말아야 돼? 안 되면 암기해야지. 암기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최대한 공부를 해놔야지. 그래서 문학에서 최대한 시간을 갖다 아껴서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비문학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면, 쌤이 항상 얘기했던 게 쓰면서 푸는데 15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랬거든. 쓰면서 푸는데 15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그랬어. 그럼 몇 지문이야? 세 지문이잖아. 세 지문이면 몇 분이야? 45분이야. 독서 지문 빼고 세 지문, 제대로 하는 건 세 지문이니까. 그럼 45분이잖아. 그럼 문학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문학하고 언매를 30분 안에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실제로. 너희들이 만약에 문학이나 언매를 갖다가 30분 안에, 늦어도 한 35분 안에 푼다. 그러면 비문학도 어때? 시간이 충분히 너희들한테 주어져. 그럼 쌤처럼 어때? 다 쓰면서도, 과정 순서를 쓰면서도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어때? 초절정 상위권인 거야. 근데 거기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쌤이 요구하는 건 거기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언매나 화작하고 문학을 갖다 최소한 몇 분 안에는 풀자? 40분 안에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40분 안에는 풀 수 있다고. 그럼 너희들한테 주어지는 비문학계에서 주어지는 시간이 한 37, 8분 된다고. 37, 8분이면 독서 지문 하나랑 최소한 두 지문은 할 수 있다고.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한 지문은 어떻게? 날리더라도 두 지문은 할 수 있다고. 두 지문은 꼼꼼하게 독해할 수 있다고. 그럼 17문제 중에 몇 문제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10문제 이상은 맞춘다는 얘기야. 10문제 이상은 맞춘다는 얘기야. 기본적으로 10문제만 맞춰도 너희들 날아가는 점수가 뭐야? 20점 날아가는 거야. 문학에서 언매에서 조금씩 틀렸다 그래서 한 25점 날아갔다 치자. 그래도 이번 시험 같은 경우 25점 날아갔으면 75점이잖아. 그럼 몇 등급이야? 2등급이라고. 82점, 언매는 82점이 1등급이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중요한 거는 쉬워. 만약에 쉬워지잖아, 시험지가? 그럼 그때는 어때? 비문학이 중요한 게, 비문학은 지문 구조만 다 잡아도 다 풀린다고. 1번부터 3번 지문 봤잖아. 쉬운 지문이잖아. 지문 구조만 잡았더니 어떻게? 다 풀린다고.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그리고 정답도 잘 찾을 수 있다고. 지문 구조만 잘 잡으면. 그럼 3등급, 4등급 나오다가도 충분히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래. 5등급에도 2등급 나올 수 있어. 예전에 뻥 아니고 선생님이 7등급에가 1등급 뜬 애도 있었어. 가르쳤더니 1년 만에. 그것도 재수생 1년 만에. 물론 걔는 매일마다 국어를 갖다 하루에 한 4-5시간씩 했어. 4-5시간씩. 재수생이니까 가능하지. 걔는 5과목만 하면 되니까. 근데 걔 7등급에서 이제 8등급, 1등급 나온 애도 있었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충분히. 근데 쌤이 이제 답답한 거는 자신들의 문제점은 알면서 연습은 안 하는 거야. 그냥 매일마다. 나는 쌤은 솔직히 말해서 좀 기대했던 애들이 있거든. 기대하는 애들이 어때? 기대를 하게 되는 애들은 어때? 잘하는 애들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야.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개 망나니 같았던 놈이 어때? 완전히 변신해서 잘하길 바라는 거지. 그런 애들이 있어. 조금 하는 척 하다가 안 하는 거야. 중요한 거. 변신까지 안 가는 거야. 그냥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하튼간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전략 전술을 잘 짜면 충분히 2등급은 나올 수 있어. 선생님이 매번 강조하는 거잖아. 충분히 2등급은 나올 수 있어. 2등급을 나오기 위한 전략 전술은 뭐다? 결국 언매와 문학이다. 화작과 문학이다. 공부해 놓으라고. 그러면서도 독서 비문학을 갖다가 손 놓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지문 구조 잡는 연습만 하라고. 제발 지문 구조 잡는 연습만이라도 하루에 계속 하라고. 그래서 지문 구조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수능 특강 가져다 놓고 해도 돼.
기출 다 했으면 수능 특강 가져다 놓고 해도 돼. 그래서 지문 구조만 잡았을 때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풀어도 된다고. 그것만 연습해도 된다고. 응? 뭔 말인지 이해되지? 지문 구조부터 하라고. 자, 그럼 앞장으로 와서 이제 요거 하다가 끝날까? 쉬는 시간 없이 하자. 자, 4번 문제가 보통 지금까지는 가나 지문에 4번 문제 가나 지문 순서가 요즘 딱 정해졌지. 요즘은 순서가 정해졌어. 옛날하고 달라. 또 순서가 정해진 게 1번부터 3번까지는 독서 지문. 얼마나 야 비문 요즘 진짜 출제위원들은 너희들의 편의를 갖다가 봐주려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진짜 예전에는 중구난방으로 나왔어. 홀수형 짝수형 있지. 그거는 뭐니? 뭘 하기 위해서 한 거야? 홀수형 짝수형 컨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야. 선지들의 순서가 바뀌는 거야. 선지들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홀수형이 됐건 짝수형이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에는 지문들도 어때? 막 섞여서 나왔잖아. 시문학 나오고 화작은 일단 1번부터 15번까지는 화작 문법 나왔지. 그치? 화작문 나왔지. 그 다음부터는 어때? 현대시 나오다가 그 다음 비문학 나오고 지 마음대로였어. 근데 지금은 딱 순서까지 정해주잖아.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뭐야? 독서 지문. 4번부터 9번까지는 뭐야? 6문제짜리 가나 지문. 가나 지문은 요즘 거의 뭐가 나와? 인문 제재 나오잖아. 인문 제재. 거의 지금. 물론 이게 수능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어. 없지만 인문 제재가 나오고 있어. 그 다음 과학 제재, 사회 제재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사회 제재, 과학 제재. 여하튼간에 비문학이 17번까지 딱 비문학이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 18번 문제부터 이제 문학이 쫙 나오는 거지. 그리고 39번부터 뭐가 나와? 화작, 언매가 나오는 거지. 그래. 얼마나 편하니? 니네 푸는 순서 만들기도. 옛날 같으면 어때? 막 넘기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응? 얼마나 편해졌어. 출제위원들은 너희들의 편의를 갖다 계속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진짜 실제 보면. 올해 근데 진짜 재수생이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 역대 최대라 그러더라. 반수생도 많이 늘고 해서. 어? 몇 년 동안에 한 5년, 6년 사이에 가장 재수생이 많아졌대. 50만 명이 안 되는데 재수생은 하여튼 가장 많아졌다 그러더라. 이번에 6월 모평 보고 났더니 6월 모평 신청한 애들 중에. 근데 걱정하지 마. 반수생은 걱정하지 마. 반수생 애들은 작년 성적 나오니까 니들이 잘하면 니들 밑에 받쳐주는 애들밖에 안 돼. 서울대 간 애들이 반수해? 안 해. 걱정하지 마. 그런 애들은 굉장히 소수야. 상위권 애들이 반수하는 애들은 서울대 연고대 갔는데 반수하는 애들은 소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대학을 갔는데 어때? 여기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반수하는 거야. 그럼 대부분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많은 애들이 퍼센테이지에 있어서 지방 수도권 이렇게 간 애들이겠지. 그런 애들이 인서울하기 위해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재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막 기숙학원 들어가 있고 이런 애들 있어. 미친 애들. 그런 애들 중에 이제 잘하는 애들이 좀 있겠지. 잘하는 애들이. 근데 여하튼간에 그 비중도 선생님이 볼 때 뭐 크게, 여하튼간에 그게 이제 재수생 같은 경우는 선생님 볼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그지? 근데 기본적으로 또 어떻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 없어? 있어. 성적이 향상되는 애들이 있어. 쭉 이제 1월 달부터 제대로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이제 고3 입장에서는 어때? 두려운 상대가 되는 거지. 근데 선생님 볼 때 반수는 성적 향상 보이는 애들이 거의 못 봤었어요. 그냥 작년 수준이거나 작년에 봤던 수준이거나 오히려 작년보다 어때? 떨어지는 애들이 훨씬 많어. 반수생이 늘었다 그러면 고3 입장에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하튼간에 재수생이 많이 늘었대. 반수생까지 포함해서 올해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 역대 최대라 그러더라고. 한 5년 사이에 최대라 그러더라고. 아니 계속 니네 근데 대학은 걱정하지 마. 니네 계속 어때? 애들은 계속 인원은 줄어.
한 10년 후 되면 대학도 많이 없어질 거고. 야, 지금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 딸내미들 보면 그 학년당 30만 명이 안 되는 학년들도 있고 그러잖아 요즘. 응? 4년제 정원이 35만 명? 뭐 그 정도 되는데. 응? 그러니까 없어지는 대학들. 그렇다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학 가? 그것도 아니고 또. 그지? 자,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이 4번 문제를 보자고. 쌤이 얘기했지. 6월, 9월 모평에서 6월은 보통 작년 수준의 보통 작년 수능의 수준을 지켜가 비슷하게 낸다 그랬지. 그지? 근데 보통 9월에서 새로운 유형, 신유형들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이번에 6월 모평에서도 뭐가 나왔어? 신유형이 나왔어. 자, 얘는 근데 신유형이긴 한데 신유형이고 지랄하고 해봤자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건 진짜 맞아. 4번 문제가 뭐니? 가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두 글을 갖다가 비교하며 읽는 방법 그랬거든. 얘네 둘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읽자. 그럼 이 문제 자체는 뭐니? 얘네 둘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읽지. 그럼 당연히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야 될까? 비교되지 않는데 무엇과 무엇을?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공통점과 차이점 뭐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돼? 중심화제도 맞지만 니네 한번 생각해봐. 쌤이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맨 처음 얘기한 게 모든 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글 세상의 모든 글은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내용이 있는 거야. 내용이 있어. 그럼 그 내용을 담기 위한 뭐가 있다?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 즉 형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뭘 비교 대조하면서 읽어야 돼? 형식과 내용이겠지. 그래. 근데 자 선지를 보니까 선지 보면서 선생님이 딱 왔어. 신유형인데 가는 한에서 나는 조선에서 쓰인 책을 설명하고 있으나까지 일단 있으나 2번 선지는 피지배계층, 지배계층을 대상으로 한 책을 설명하고 있으나 동일한 시대에 서로 다른 시대의 책들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거잖아. 공통되는 게 뭐니?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중에 공통되는 게 뭐야? 가와 나에서 어떤 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잖아. 어떤 내용의 책을 설명하고 있다. 왜? 있으니 그래. 자, 여하튼간에 가나가 어떤 책을 설명하고 있다 그랬잖아. 야,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 어떤 책을 설명하고 있으니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끊으면 있으니까지 끊으면 어떤 책을 설명하고 있대. 어떤 책을 설명하고 있대. 그럼 뭘 제시하는 거니? 설명 대상이잖아. 설명 대상이지. 책을 설명하는 글이야. 책을 설명하는데 어떤 책 설명했냐고. 둘 다 뭐라고? 가와 나는 다 뭐라고? 어떤 책을 설명한다고. 중심하지야. 책을 설명한다니까. 자, 그래서 이 책들이 나오게 된 1번 선지는 시대 상황과 사상이 책에 반영된 양상. 그럼 이 책들에는 뭐가 반영되어 있다고? 당대의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이런 책들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책에는 어떤 사상이 담겨 있느냐 이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이렇게 끊었을 때 앞부분이 설명 대상인데 앞부분이 뭐야? 차이점이고 뒷부분은 뭐야? 공통점인 거지. 그래. 이렇게 간 거지. 그럼 너희들이 파악할게. 모든 글은 선생님 뭐부터 파악하라고 그랬어? 설명 대상에 해당하는 게 뭐야? 중심화제. 중심화제. 근데 이 5개의 선지가 다 같니 다르니? 다르잖아. 다르잖아. 이 앞부분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 끝난 거야. 중심화제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중심화제만 파악하면 끝나는 거야. 가나 글에 무엇을 파악하면 된다고? 중심화제. 끝나는 거야. 이게 논지 전개보다 오히려 어때?
더 수월한 거야. 더 수월한 거라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쌤은 이거 뭐지 하다가 처음에는 뭐지 그랬어. 그러다가 보니까 야, 그냥 상식으로 봐도 가는 순자 얘기 나오네. 순자 얘기 나오네. 육가, 순자. 자, 나는 근데 조선하면서 뭐가 나와? 우리나라와 관계에서 치평, 요람, 자치, 통강, 강목 이런 말 나오지. 우리나라잖아. 중국이고 우리나라잖아. 그럼 어떤 책들? 중국에서 나온 책하고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 비교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보고 그냥 이거 답은 몇 번? 1번 간 거야 이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답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새로운 용어로 논지 전개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다? 각 문단의 설명 대상의 차이점과 내용상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공통점, 내용 전개의 공통점이야. 이게 이제 여기 부분이 논지 전개와 관련된 내용 전개. 어떤 내용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느냐 윗글에서는 이런 책들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소개한 후 이 책에 어떤 사상이 반영되어 있느냐 이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서 논지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중심하지만 잘 파악해도 충분히 쉽게 문제는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럼 여기서도 뭐니? 지문 구조만 잡아도 풀리는 문제네 이것도. 그지?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쉬운 지문일수록 3등급 컷이 90점이다. 그럼 비문학은 어때? 지문 구조만 잡아도 다 풀려. 뻥 아니야. 한두 문제 빼고.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 빼고. 지문 구조만 잡아도 다 풀려. 무조건.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지문 구조가 중요한 거야. 자, 5번 문제는 뭐야? 당연히 일치, 불일치. 읽어야 될 부분. 야, 얘도 너무 좋잖아. 읽어야 될 부분들이 어때? 정해져 있잖아. 1번, 2번은 어디 읽어야 되니? 3번, 4번, 5번은? 그래. 자, 6번 문제는 기역부터 디귿인데 기역부터 디귿은 가의 이문단 PF. 7번 문제는 윗글에서 육가와 지편전 학자들의 공통점. 이 문제 좀 어려웠지, 그죠? 쉽지 않았어 이거. 쉽지 않았어. 8번 문제. 보기는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거든. 이 7번 문제는 보기 아니야. 보기 아니야. 기역, 니은, 디귿에서 고르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이 선지 역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일치야, 일치. 공통점. 두 글의 일치, 공통점 찾는 거야. 내용 파악이고. 8번 문제가 이제 뭐니? 동양 역사가들의 견해인데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 이해하자 그랬잖아. 보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자고? 가나를 이해하자 그랬어. 보기 바탕으로 하라 그랬네. 그럼 어떻게 할래? 보기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보기 바탕으로,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윗글 이해하자. 그럼 보기 몇 번? 3번이라고. 제발 해보라고. 기출시험지 혹은 수능특강 가져다. 어떻게 알아 그랬어? 약점이 된다. 내가 보기가 약점이라 그러면 보기만 풀어 유형을. 근데 이건 1, 2등급 정도가 돼야지 이제 되는 거고 사실. 여하튼간에 보기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라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알았어 쌤이? 보기 3번 유형이라고 그랬잖아. 보기 3번 유형은 뭐라고? 비문학에서 보기 3번 유형은 뭐라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 이해하는 거야. 문학의 보기랑 동일하다니까. 혹은 윗글과 보기를 비교, 대조하는 거야. 그럼 선지에는 뭐가 나와? 윗글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나겠지. 그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와 일치하는 부분을 찾는 거지.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지. 그래. 확인해 보는 거지. 아니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이거? 내용 일치 불일치로 바뀌는 거야 이제. 자, 그럼 기억. 자, 기억의 관점이라 그랬어. 기억은 역사가들의 뭐라고? 기억, 니은, 디귿은 역사가들의 견해라 그랬어. 견해 파악하라고. 견해 이론 사상 나오면 뭐라고? 견해 파악하라고. 대부분의 옛 일에
성패를 논하기 좋아하고 그 일의 진위를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뭐니? 대부분의 일에서 무엇을 중요시해? 성패는 중요시하는데,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중요시하는데 그 일의 진위는 살펴 안 살펴? 안 살핀다. 얘는 중요시하면서 얘는 중요시한다 안 한다? 진위는 와? 참이냐 거짓이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막 따져. 시험 잘 봤냐 못 봤냐 이건 따져. 근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냐 안 했냐 이건 안 따진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참 거짓은. 그건 좀 비유가 역같긴 하다. 자, 하지만 but 진위를 분명히 한 후에야 성패가 어긋나지 않을 수 있대.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니? 이게 이제 통념이잖아. 봐봐. 대부분 그랬으니까 이게 통념이야. 그럼 통념과잖아. 더 중요한 건 뭐다? 진위를 바탕으로 해야 성패를 살필 수 있다는 얘기야. 일의 진위 참이냐 거짓이냐를 갖다 먼저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뭐가 나올 수 있어? 성패에 어긋날 수 있어. 성공하냐 실패하느냐 이것이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우선시 돼야 될 게 얘란 얘기야. 그럼 어떤 일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먼저 돼야 돼 되지 말아야 돼? 돼야 돼. 이것은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자 이게 그러면 진위를 갖다가 바로 잡는다는 게 뭐야? 역사 서술의 근원이 되는 게 뭐야? 자료잖아.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서술되는 거야. 역사는 무엇을 통해? 자료를 통해. 그럼 이 자료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잡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얘의 관점은 그런 뭐니? 기억의 역사가의 관점. 에이 아니지. 역사가라니까. 역사가 제대로 된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역사 자료부터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지 말아야 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신어라는 책에, 이건 이제 윗글에 있겠지? 제시된 진의 멸망 원인에 대한 지적은 관련 내용의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멸망의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그럼 진위를 갖다가 어떻게 명확하게 판별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되는 거 맞잖아. 진위부터 따지라 그랬잖아. 자,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그쳐서 쓰자고 한 의견까지 끊어. 그럼 의견은 고려의 용어를 고쳐서 쓰자고 했어. 자, 이 문제 너희들 잘 이해해야 돼. 역사 서술의 근원인 자료를 바로잡고 깨끗이 하자. 맞아 틀려? 기억의 의견은 맞는 거야. 자, 그럼 1번 2번 선지만 내가 예로 들게. 여기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답이 2번이잖아. 니네 다 알잖아. 그럼 1번 2번을 봤을 때 뭘로 바뀌니? 일치불일치로 바뀌는 거야. 그래. 그럼 1번 선지에서 너희들이 파악할 거머니 신어에서 뭘 다루었어야 돼? 진의 멸망 원인을 다루었어야 돼. 자, 다음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고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 이게 나와야 돼.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 나오지 말아야 돼?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근데 나의 두 번째 문단 봐봐. 이건 바로 한번 풀어볼게. 나의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 조선 초기에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적 편찬은 이거 선택적 독해로 가는 거야 쌤이 지금.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어. 고려의 역사를 편찬하는 건 왜 그래? 고려가 멸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것은 정당한 거야. 그래서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에 무엇을 부각했어? 차별성. 그래서 고려보다 조선이 어때? 뛰어나다.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야? 고려의 역사를 편찬한 목적이 뭐라고? 조선이 짱이야. 니네 망할 거 망한 거야. 망할 때 돼서 망한 거야. 우리가 짱이야 이거지. 그래서 태조의 명으로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됐는데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됐어.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 이에 태종은 고려의 역사서를 다시 만들라는 명을 내려 이후 고려의 용어들을 그대로 싣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 등이 맞섰어, 맞서지 않았어? 맞섰지. 자, 그럼 자, 여기서 얘기한 게 뭐니? 자료가 뭐니? 그럼 자료는 다 뭘로 이루어졌을까? 기억의 견해. 기억의 견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자료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고려 역사와 관련된 자료들은 다 뭘로? 고려 용어들로 만들어졌잖아. 그럼 두 가지 의견이 대립했다 그랬잖아. 고려 용어를 그대로 쓰자. 이걸 갖다가 조선에 맞게 바꿔 쓰자. 근데 자료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고려 용어를 갖다가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 과정에서 고려 용어를 그대로 고쳐 쓰자고 하는 의견이 자료를 중시하는 의견이야? 아니게 되는 거지. 그래. 고려 용어를 갖다 그대로 써야 되는 거지. 두 가지 의견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럼 두 가지 의견 중에 고려의 역사를 갖다가 고려의 역사는 다 고려의 역사를 갖다가 편찬하기 위한 자료들은 다 고려의 용어들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자,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됐대. 두 가지 의견이. 근데 기억의 역사가가 중요시한 건 뭐라고? 자료가 중요하다. 그럼 고려의 역사는 고려용어로 돼 있을 테니까 당연히 뭐야? 고려 역사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지. 고려 용어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다음 몇 번이 된 거야? 2번이 된 거지. 그래. 알고 보니까 얘도 쉬운 문제였어. 보기 가지고도 솔직히 이건 내가 조금 더 너희들한테 확실하게 설명하고자 해서 그냥 보기 가지고 답을 안 냈는데 정말 독해를 갖다 좀 잘하고 센스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말해서 자료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도 봐봐. 고려의 용어를 고려사를 편찬할 때는 고려의 용어를 고쳐 쓰자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 그건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지. 그지? 여하튼간에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읽었어야 돼. 그대로 시자는 주장과 유교적 사대주의에 따른 명분에 맞추어 고쳐 쓰자는 주장. 그럼 고쳐 쓰자라는 얘기는 그 자료를 갖다 바꾸자라는 얘기인데,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그 주장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답은 8번의 답은 몇 번이 된 거야? 2번이 된 거지. 그럼 얘는 슬쩍 봐도 지금 몇 문제 풀린 거야? 2문제 풀린 거야. 그리고 어휘를 왜 틀리니? 도대체. 어? 자, A가 뭐야? 통제를 기도했다. 자, 누가? 진나라가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국가가 어떤 통제를 기도했다. 통제를 꾀하다.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그지? 꾀하다라는 말을 몰라? 자, 다음 B는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했대. 야, 사상을 비판적으로 그럼 받아들이는 거지, 당연히. 수용하는 거지. 비판을 수용하는 거지. 자, 다음 디귿. 힘을 갖다 힘의 지배를 숭상했대. 힘의 지배를 숭상했어. 숭상했 모르니? 우러러 보는 거잖아, 이거. 뭘 믿음이야, 믿음은. 믿음은 한자로 뭐라 그래? 신뢰라고 하지, 신뢰. 힘의 지배를 숭상했다는 얘기는 힘의 지배를 갖다가 우러러보고 높이 본다는 얘기야. 그걸 우선시했다는 얘기야. 와, 이거는 정말 틀리면 안 돼, 9번 문제. 이거 틀린 애들 손 들어봐. 이거 봐봐. 큰일 났어. 이거 봐. 이거 와.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인문 지문에서 너희들이 세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건 비문학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지문 구조만 잡아도 4번, 8번, 9번은 풀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실제로 너희들이 선생님처럼 지금처럼 안 풀고 가글의 지문 구조만 잡아서 첫 번째 문단 읽고 강문단 첫 문장, 나글은 당연히 어떻게 읽어야 돼? 21으로 읽어야 되지. 21으로 읽고 지문 구조 잡았어. 그래도 8번 문제는 풀려야 돼? 풀리지 말아야 돼? 풀려야 된다고. 풀려야 된다고. 4번 문제는 당연히 지문 구조 잡히면 풀리는 거고 9번 문제는 그냥 들어가서 푸는 거고. 응? 그러니까 최소한 선생님 생각에는 세 문제는 그냥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요거 못하면 일요일 날까지 계속 할게. 비문학. 우리가 이거 문학을 갖다가 뭐 시험 보고 그래서 2시간밖에 안 했는데 원래 선생님 비중은 예전에 재정반에 있고 그럴 때 보통 6타임 들어갔거든. 재정반에서는 몇 타임 들어간다고?
국어가 6타임, 한 반당 6타임 뭐 이렇게 들어가. 그럼 3시간 3시간이지. 반당 6타임, 많은 데는 8타임. 일주일에 6타임 그래봤자 니네 3시간 그 6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6시간. 6타임. 일주일에 6시간. 그럼 보통 비문학 3시간, 문학 3시간, 문학쌤, 비문학쌤 이렇게 다르게 들어갔거든. 그럼 일단 여하튼간에 비문학 위주로 좀 많이 했는데 우리는 지금 어때? 시간이 부족하잖아.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건 4시간 조금 넘거든. 2시간이고 3시간인데 그때는 시험 보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지? 여하튼간에 비문학을 너무 소홀히 아니야. 문학 해야 돼. 여하튼간에 이거는 못하는 부분은 오늘 못하는 부분은 뭐 그날 일요일날 그거 시험 안 보면 되니까 시험 안 보고 그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그래서 가학을 갖다 이제 지문 구조를 세워야 돼, 세우지 말아야 돼. 세워야 돼. 자, 그럼 이건 안 적으면서 할게 쌤이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은까지 진나라가 분서 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자, 뭐 진나라가 뭐 했대? 사상 통제, 사상을 통제하고자 했다 이 얘기지 뭐. 분서 갱유란 말 몰라도 분서 갱유의 뜻 아는 사람 모르잖아, 그지? 그래. 분서는 뭐야? 책을 불살라 버렸고 갱유는 뭐야? 유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묻어버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학문적인 사상 통제를 이루기 위해서 행했던 일이지. 그러니까 진나라는 뭐 중심이었니? 법과 사상을 중심으로 했지. 그지? 육아 사상도 있고. 됐어. 미안해. 자, 그래서 당시 권력자였던 사람이 누구야?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다. 그럼 역사 지식을 갖다가 어떻게 본 거야? 이사의 견해잖아. 견해파가라니까. 이사는 역사 지식은 허언이다. 허언의 뜻이 뭐지? 헛된 말이다. 굴하다. 좀 이렇게 뻥튀기한 말이다. 이게 거짓말보다는 허언증에 걸렸다 이런 말 하잖아. 지네 집에 아무것도 없는데 과시하면서 우리 집에 뭐 있어? 금송아지 있어. 이게 허언증이잖아.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걸 갖다 허언이라 그러지. 그지? 자, 여하튼간에 자,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고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킨대. 논란의 원인이 되는 거야. 학문은 논란의 원인이다. 그럼 학문 또한 어떻게? 이사는 부정적으로 본 거지. 그래서 쌤은 이거 하면서 이렇게 다 세모 쳤어. 애들하고 그 과외식으로 수업을 했거든 그때. 나도 쓰면서 하려고 이렇게 세모 치는 거지 이렇게. 자, 여하튼간에 그래놓고 이에 따라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사상 통제 기도했대.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 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일시적으로 약화됐다. 누구처럼? 순자는 어떻게 하고자 했니? 그럼 통합하고자 했던 거지. 무조건 근데 통합하고자 했어? 비판적으로 흡수하는 거야. 좀 비판해서 흡수해서 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순자는 어떻게 했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가려서 받았다는 얘기지. 비판적으로 흡수했다는 얘기니까.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학문을 갖다 통합시키려 했다 안 했다? 했는데 이사새끼 때문에 돼 안 돼? 약화됐어. 이에 한 초기의 사상가들의 과제. 자, 여기다 밑줄 쳐야지 이제. 과제가 나왔잖아. 한나라 시대의 과제야 이제. 과제 숙제. 해야 할 일. 지금부터가 중요하겠네. 그럼 지금까지는 뭐니? 한나라 시대의 과제를 갖다 설명하기 위한 뭐야? 당대의 시대적 상황 배경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진의 멸망 원인은 어떻게 해야 돼? 분석하지 않아? 분석해서 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힘의 주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 돼. 그럼 과제가 몇 가지 나온 거야? 3가지 1, 2, 3 하면 되지. 이에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이제 누구야? 육가의 사상이 나오네. 육가의 사상. 자, 그럼 육가는 어떻게 했을까? 과제를 수행했으니까 어떻게 했어?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그지? 안정적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그지? 그런 다음 뭐야? 지배 세력의 태도는 이 새끼들은 힘으로 눌러야 돼. 아니야, 법이 중요해.
사상이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지 당연히 이제부터. 그 내용이 다루어지겠지. 근데 그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이 뭐라고? 순자의 학문을 개성한 그는 항고조의 치국 계책 요구에 부응해. 항고조가 치국이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계책 줘봐. 나를 어떻게 다스려야 돼? 안정적 통치 방안 제시해. 이 얘기야. 위에 따지면 그의 부응해서 이제 어떤 책을 서술했다고? 신호가 나온 거야. 그럼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 야, 그럼 통치 방법은 봐. 인의가 실현되는 세 번째 문단.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돼. 그래. 그래서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 사상도 어떻게? 타 사상도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힘만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네. 다른 사상들도 수용했어, 안 했어? 했지. 자, 마지막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됐대. 과도한 융통성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도 다 받아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야 이게 또 줏대가 없어 라는 문제가 사상적 문제. 정체성이 뭐니? 줏대라는 얘기야. 줏대. 이 새끼 정체성이 없네. 쥐게 뭐야 이거야. 지금 다 받아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긴 했지만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자, 통치는 뭐다? 결국 통치는 군주의 정치 행위는 뭐다?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는가? 천명이 결정되는 거야. 천명을 받아서 군주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군주가 다스림으로 올바른 정치로 다스려야지 어때? 천명이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뭘 실현해야 돼? 인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안 했다? 했다.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지. 인의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의 사상은 한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여는 데기 때문에 의잖아, 의. 유교가 독존할 수 있었던, 혼자 갈 수 있었던.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으면 자 5번 문제 보는 거야. 진의 권력자인 이사는 역사 지식과 학문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했다. 맞아, 틀려? 자, 2번 전국 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을 통합하려는 학문 경향이 있었다. 맞아, 틀려? 맞지? 그럼 1번 2번 다 지워져, 안 지워져? 그럼 나글로 가는 거야. 이제 나글로 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에서 너희들이 파악할 게 뭐야? 기억부터 디귿이 이제 중요한 거지. 두 번째 문단이 중요한 거지. 얘도. 두 번째 문단까지 읽으면, 그럼 봐봐, 이것도 잘 봐봐. 두 번째 문단까지 읽으면 일단 6번 문제 해결될 것이고 7번 문제도 어느 정도는 어때? 풀겠지. 그럼 그 다음에 바로 뭘로 가는 거야? 나글로 가는 거야. 그래. 나글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글을 갖다 더 이상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 잘 파악하라고. 쌤이 오늘 뭐 수업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계속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 글도 봐봐. 가나 글이 있었을 때 무조건 4번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 지문구조 세우면 풀 수 있는 문제. 논지전개가 됐건 신유형 중심화제 파악이 됐건 논지전개 지문구조만 잘 세우면 논리적 구조만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여기에 보기 3번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어휘 나온다. 그럼 기본적으로 6문제가 출제되는데 4번, 8번, 9번 문제는 너희들이 어때? 지문 구조만 잘 세워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얘기야. 시간이 부족해? 다 읽으라는 얘기 아니잖아. 지문 구조만 잡고 4번, 8번, 9번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시간이 남았어? 지문 구조만 잡았는데 첫 번째 문단 중심화제만 파악했는데 5번 문제에 2개의 선지는 지워져, 안 지워져? 지워지잖아. 그럼 일단 정답의 확률이 20%에서 몇 %까지 올라갔어? 33%까지 올라간 거잖아. 이해돼? 그러고 난 다음에 찍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애들이 또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런 발문 유형에 따른 해결 전략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문 구조만 잡고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문 유형에 따라서 그게 시간이 없으면 그것만 풀어도 되잖아. 근데 애들은 어떻게? 5분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다 포기해버려. 그냥 자, 찍고 넘어가 버려. 5분 동안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있어, 없어?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6문제 중에 몇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5분 만에? 얘도 3문제 풀 수 있었던 거야. 3문제 풀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찍어? 그지? 뭐 예를 들어서 5번, 6번, 7번을 갖다 찍는다. 4번으로 다 찍었다 그러면 하나 더 맞는 거지 뭐. 5번으로 다 찍었으면 다 틀린 거고.
쌤이 그리고 보기를 갖다 5번으로 찍으라 그랬지. 언제 내가 나머지 문제들도 5번으로 찍으라 했어. 근데 다른 문제에서 5번이 답이 5번이 있으면 그때는 4번으로 찍으라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다시 한 번 더 할 테니까 요거 하고 다음 시간 일요일 날 쌤이 모의고사 1회분은 더 작년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